자, 오늘부터 개정된 화학 공부해 볼 텐데요. 맨 처음에 이제 10페이지에 화학과 우리 생활 그래가지고 화학이 어떤 학문이고, 그 다음에 화학이 우리 생활에 어떤 곳에 이제 쓰이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고, 선생님이 몇 가지 이제 칠판에 적어주는 거, 그 정도 내용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다음 단원에 몰과 화학 반응식, 거기부터가 이제 본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화학은 우리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우리 생활의 물질들의 성질과 그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물질의 성질과 변화를 알아보는 학문을 이제 화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의 맨 처음에 암모니아 합성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네요. 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는 옛날에 하버라는 과학자하고 보쉬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합성이 됐는데, 암모니아 합성이 왜 중요하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은, 암모니아를 화학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이제 합성을 시킴으로써 질소 비료를 생산하게 됐어요. 질소 비료. 비료가 뭐예요? 이제 식물 농작물한테 필요한 원소 물질들을 공급하는 그런 비료를 얘기하죠. 그래서 식물들 자랄 때 이제 질소 성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질소 성분을 비료로 만들어서 식물들한테 공급함으로써 이제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암모니아를 만들려면 질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 수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질소와 수소를 이제 합성, 반응을 시키면 NH3 암모니아를 만들 수가 있겠죠. 화학 반응식을 썼으니까 우리 완성시켜 보자. 질소 원자 2개, 2개 되려면 2 붙이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6개 됐으니까 6개 되려면 3 붙이면 되죠. 그리고 요 분자식 뒤에 얘네들의 상태까지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되겠죠. 상태라 그러면은 고체, 액체, 기체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근데 질소나 수소, 암모니아 요거는 이제 상온, 실온에서 보통 기체 상태니까 가로칸에 이제 가스 G라고 써주면은 화학 반응식이 되겠죠. 자, 요 화학 반응식 뭐 쉬운 반응식이긴 하지만 반응식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암모니아를 합성함에 따라서 질소 비료를 생산하게 됐고, 요 비료를 이제 농작물, 식물한테 공급함에 따라서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게 의약품인데, 의약품은 이제 사람이 어디 아팠을 때 먹는 약을 얘기하죠. 두 가지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소개되고 있는 맨 처음에 아스피린이 나오는데, 아스피린이 어느 때 먹는 거지? 너네가 뭐 열나고 어디 아플 때 해열제, 진통제죠. 열을 내릴 때 쓰이는 해열제, 또는 어디가 아팠을 때 좀 진통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에 쓰이는 물질인데, 얘가 사람이 화학적으로 합성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돼요. 그래서 최초로 합성한 의약품이니까 책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처음에는 버드나무 껍질이 있어요. 버드나무, 나무 있죠? 그 껍질에서 우리가 어떤 성분을 얻어서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합성을 해서 요거로부터 아스피린을 우리가 만들게 됐어요. 그냥 요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니실린 나오네. 페니실린. 얘는 항생제예요, 항생제. 항생제가 뭐지? 세균 죽이는 약을 얘기하죠. 세균 죽이는 약. 그래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은 아스피린이고,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이에요. 얘는 옛날에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푸른 곰팡이가 있어요. 푸른 곰팡이에 성분 중에 이런 세균 죽이는 항생제 성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내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항생제를 만들어서 아픈 사람들한테, 즉 세균에 감염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약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의약품은 이 두 가지 정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합성 섬유라고 나오네. 합성 섬유. 섬유라 그러면은 옷감, 옷을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자연에서 뭐 누에꽃에서 뭐 실을 뽑아서 뭐 옷감을 만든다거나 자연의 소재들을 이용했는데, 이제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한 옷감, 섬유가 있죠. 최초의 합성 섬유가 그 책에 나온 것 같이 나일론. 나일론이 이제 최초의 합성 섬유다. 그 나일론의 뭐 장점은 이제 질기죠. 그래서 뭐 스타킹, 밧줄, 뭐 그런 곳에 쓸 수 있는데, 뭐 단점도 있죠. 땀 흡수를 잘 못하고 뭐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 나일론이 최초로 사람들이 합성한 섬유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섬유는 뭐냐면은, 그 책에 소개가 되고 있나? 책에 없어도 좀 알아두세요. 폴리에스터라는 섬유가 있어요. 요게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섬유예요. 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냐면, 뭐 땀 흡수 같은 것도 잘하고 잘 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섬유 중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섬유다. 그 다음에 이제 11쪽으로 가면은 금속 재련이라고 나오는데, 재련이 뭐지? 금속이 들어있는 돌에서 우리가 필요한 금속 성분을 뽑아내는 것을 재련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금속이 철이죠, 철. 단단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여러 곳에 쓰이게 되는데, 철이 땅 속에 매장되어 있을 때는 철광석의 형태로 매장이 되어 있죠. 통합과학에서 너네 배웠듯이 지각 속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뭐야? 산소지. 그래서 철이 땅 속에 매장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산소랑 결합한 형태, 철광석의 형태로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 뭐야? 철이죠. 그럼 철광석에서 철을 얻어내는 방법, 통합과학 때 산화와는 반응해서 잠깐 소개가 되는데, 철광석하고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고 용광로에 넣고 가열을 시켜서 반응을 시키면 산화와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철이 액체 상태로 녹아서
뽑아져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필요한 성분, 금속 성분을 뽑아내는 과정을 재련한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책에 한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알루미늄 재련 그래가지고 알루미늄이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돌을 보크사이트라 그래요. 마찬가지 지각 속에 제일 많은 원소 산소랑 이렇게 결합한 형태로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루미늄을 재련해서 이제 뽑아내는데 요거는 이제 용융 전기분해라 그래서 용융이 뭐지? 녹인다는 거죠. 이 돌을 녹여요. 그리고 전기를 통해서 분해를 시켜줘요. 그러면 전기 분해에 의해서 알루미늄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이렇게 석출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루미늄은 녹이게 되면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석출돼서 우리가 재련해서 쓰게 돼요. 금속 재련 이 두 가지 정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쪽 밑에 보면은 뭐 플라스틱하고 건축 재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너무 쉬워서 뭐 중학생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뒷장으로 가시면 12쪽에 보면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에 옛날에는 없던 새로운 물질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다. 반도체는 여기 말에도 나와 있듯이 반도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체와 부도체를 절연체라고도 얘기하죠.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인데 도체는 알다시피 전기가 통하죠.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그리고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죠.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그럼 그거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러면 어떤 거야?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이제 반도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곳에 대부분 다 반도체가 들어가죠.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화학전지라고 있어요. 화학전지. 화학전지는 말 그대로 안에 이제 무슨 화학 반응이나 화학 물질이 들어있겠죠. 전지가 뭐야? 전기를 뭐 충전하거나 전기를 뭐 생산한다? 그러니까 충전하는 그런 물질을 얘기하죠. 건전지, 전지 같은 거. 화학 반응이나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전기를 저장하거나 생산하는 생산까지도 되겠다. 생산하는 그런 화학 전지의 대표적인 게 책에 리튬 전지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뒤에서도 한번 나올 텐데 그거는 소개가 안 되고 있네. 뭐 수소 연료 전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의 원리는 조금 복잡해요. 복잡해서 그냥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또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뭐 저장하거나 생산하는 그런 물질이다. 그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라고 나오네. 자, 디스플레이는 다른 말로 영상 표시 장치라 그래서 이거는 뭐 TV나 컴퓨터 같은 화면을 얘기하죠.
요 영상 표시 장치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정기적 신호를 보내주면 우리가 볼 수 있게 영상으로 표시가 돼야 되지. 그래서 빛 신호로 바꾸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은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신소재. 신소재 물질은 한자로 새로운 신자죠. 옛날에 없던 새로운 소재를 얘기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책에는 뭐가 소개가 되고 있냐, 뭐 그래핀도 나오고, 뭐 탄소 나노튜브도 있고, 그다음 뭐 형상기억학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없던 과학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만든 물질, 소재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핀은 너는 통합과학 때 잠깐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는데, 탄소 가지고 얇게 벌집 모양으로 만든 그런 물질을 얘기하죠. 그래서 탄소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가 남는 뭐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기가 좀 통하고, 그 다음에 육각형 벌집 모양을 하고 있어서 조직이 치밀해서 단단한 성질이 있고, 그 다음 뭐 얇고 그러니까 뭐 투명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신소재 물질이고, 형상기억학금은 이 합금을 어떤 온도 조건 하에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온도가 바뀌거나 또는 이 물체 모양을 변형을 시켰을 때 다시 원래 온도로 온도만 조절을 해주면 그 맨 처음 만들었을 당시의 모양으로 이 모양이 복원이 돼요. 그런 합금을 형상기억학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물질들이 옛날에 없던 신소재 물질이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페이지 맨 밑에는 사람들이 이제 연료를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 화석 연료를 보통 어떻게 사용하지? 연소시켜서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여러 곳에 쓰게 되는데, 화석 연료의 가장 큰 단점은 뭐야? 공해물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지. 이산화탄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온실효과를 너무 강화시켜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지금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뭐 여러 가지 기상이변부터 시작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줄여야 되겠죠. 그동안 많이 화석연료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많이 뭐랄까 퍼뜨렸으니까 걔를 좀 제거를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뭐 제거하는 방법, 또는 이산화탄소를 뭐 줄이기 위한 방법, 그런 것들이 맨 밑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것도 그냥 책 한 권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여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 그 중에서 요거 암모니아 합성 있죠? 요 암모니아 합성 정도는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그 밖의 것들은 그냥 선생님 적어준 정도의 내용에서 문제 풀다가 약간 응용해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풀고 선생님한테 이제 모르는 것들 체크해서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하시면은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영상은 선생님이 내용 정리 위주로 찍고 있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질문한 문제 중에 조금 알아야 되거나 좀 중요하거나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풀이 영상도 좀 남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이제 몰과 화학 반응식,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시작을 하고, 요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